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김두일입니다. 오늘은 태풍의 여파로 밖에 계속 비가 오고 있어서요. 비가 오다 말다 하고 있어서 실내에서 녹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 의사들에 관련된 이야기를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오늘 주제는 범죄를 저지른, 가령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들도 의사 면허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현행 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의사들의 소득 수준이 높은 것에 대해서 별다른 불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들이 우리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부분들, 국민들의 건강과 그 다음에 생명을 지키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의사들이 보통 사람들보다 많은 소득을 누리면서 조금 더 여유 있게 사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불만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의사들의 진료 거부가 흔히 말하는 밥그릇 싸움이 된다 하더라도 저는 딱히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수가나 어쨌든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좀 더 맞추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기본적으로 찬성을 하는 입장이었고요. 하지만 제가 지금 이제 의사들의 불법 진료에 대해서 계속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은 이건 사실 의료 시스템에 대한 문제에서 밥그릇 싸움에 대한 문제까지도 저는 납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정치적인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기 시작한 것이었고, 그러다 보니 그들의 주장에 대한 내용들을 이것저것 쭉 들여다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의료법까지 찾아보게 되었네요. 제가 검찰개혁과 조국대전이라는 책을 쓰면서 형법을 한참 들여다본 적은 있지만 의사들에 관련된 법인 의료법까지 들여다볼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의료법을 보니 정말 의사들의 철밥그릇은 엄청나다. 경우에 따라서는 검사들 못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검사들은 사실은 자신들이 그냥 가지고 있는 권력을 남용을 해서 문제가 되는 건데, 의사들에 대한 어쨌든 여러 가지 규정과 통제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의료법은 법 자체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의사 면허에 관련된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의사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높은 소득을 유지하고 사회적으로 대우받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이 의사의 이 손끝과 이 판단 능력에서 이제 다 좌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을 이제 존중을 해줘야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의사의 생명과 건강을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이제 의사들에게 맡기기 위해서 의사들한테 필요한 덕목은 무엇일까요? 저는 다른 전문직보다 조금 더 높은 기준의 도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의사들의 도덕성을 더 높게 검증하기보다는 굉장히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그것을 다 덮어버리는 게 현행 의료법의 내용이었습니다. 가령 의사들은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의사 면허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성범죄를 저지른다고 해도요. 그게 그 의료법 상에 보면은 의료법 65조는 이제 의사들의 면허 취소와 재교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의사들은 기본적으로 정신질환자나 마약 중독자, 금치산자 같은 애초에 그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자격 정지를 받았는데 그 기간 중에 불법적인 의료 행위를 하는 경우, 그리고 3회 이상 면허에 대한 자격 정지를 얻었을 경우, 혹은 의사 면허를 대여했을 경우,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주거나 진료비를 부당 청구하는 등의 이런 구체적인 의사들로서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제외하고는 의사 면허 취소 혹은 의사 면허 정지에 대한 부분들이 조항이 없습니다. 네, 아예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그냥 나와 있는 것은 뭐라고 나왔냐면
그 의료인으로서 심각하게 품위를 훼손시키는 경우에 뭐 자격 정지를 한다. 근데 그 품위를 어떻게 훼손시킨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살인을 저지르건 강도를 저지르건 강간을 하건 도둑질을 하건 뭐 그게 어떻게 이제 의사들의 어쨌든 의료인으로서의 품위를 어기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성범죄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뭐 그런 사고들이 많이 나다 보니까는 보건복지부에서 관련한 이제 행정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그런 이제 의사들이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자격 정지를 뭐 몇 년 동안 한다라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조차도 사실은 뭐 2018년도에 그게 이제 만들어진 조항이긴 한데 왜냐면 그 전에 워낙 많은 이제 성범죄 사건들이 있었어요. 뭐 어떤 정도였냐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강간이나 강제추행 같은 성범죄 피의자들의 그러니까 전문직 중에서 그런 성범죄 피의자 1위가 의사였습니다. 전체 11.3%, 2등이 종교인 10.7%로 근소한 차이로 2위였는데 뭐 종교인의 경우 사실은 뭐 더 많은 숫자들이 있죠. 목사 우리나라에 뭐 등록된 목사의 숫자들도 되게 많고 그 다음에 뭐 가톨릭 신부나 뭐 저기 뭐 절의 스님들이나 굉장히 많은 종교인들이 있는 것에 비하면 의사들이 조금 더 독보적인 성범죄 피의자에 올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면허가 취소가 됐을 경우 재교부를 이제 신청한 사람이 총 109명이 있는데 이 중에 106명이 모두 별 문제 없이 다 재교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2명만 현재 심사 중이고 1명만 그 재교부가 이제 허락되지 않았는데 그 허락되지 않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산부인과 의사인데 그 환자한테 마약 성분이 굉장히 많은 약을 투약을 해서 환자가 사망을 했는데 그 시체를 유기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그 면허가 재교부된 것이고 나머지는 다 별 문제 없이 재교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이렇다고 이제 이런 상태다 보니까는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제 어떤 별도의 그 세부적인 규정을 만들었죠. 뭐 강간이나 혹은 뭐 이제 위력에 의한 뭐 강간 강제추행의 경우는 이제 의사 면허를 자격 정지를 하는 조항들을 만들었습니다. 원래 이것도 사실은 뭐 이제 뭐 1년부터 10년까지 다양한데 사실은 뭐 이 부분도 지금까지는 그렇게 뭐 의사들한테 되게 강력하게 지금 왜냐면 이제 법 조항으로 가서 그렇게 실제 이제 뭐 그렇게 최종적인 그런 이제 법의 판단을 받을 때까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그 단계의 합의를 통해 갖고서 그게 어떤 법정 그 처분이 되게 낮아지는 단계도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다시 1년에서 3년 사이에 재교부를 신청을 하면 별 문제 없이 의사들은 면허를 다시 재발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일본의 경우에는 벌금형만 받아도 그냥 바로 의사 면허가 취소가 됩니다. 독일의 경우는 기소가 되면 재판이 돼서 무죄 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바로 그 즉시 자격정지를 받습니다. 근데 한국의 경우는 뭐 최종적인 법의 판단을 받아갖고서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의사의 품위를 어떻게 어겼는지에 대한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의사 면허는 계속 유지가 되죠. 그 결과 어떤 사건들이 있었냐면 그 유명한 가수인 신해철 씨, 뭐 여러분도 아마 제 나이 또래에 있는 사람들은 신해철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가수로서의 시대적인 아이콘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알 텐데 그 신해철 씨가 40대 나이에 되게 어이없이 갔죠. 그게 이제 의료 사고인데 그 의료 사고를 일으키는 그 신해철의 집도의가 강세훈이라고 하는 이제 외과 의사인데 이 사람은 이미 이제 신해철 이전에 3명이나 그런 동일한 의료 사고가 있었는데 아무 문제 없이 그냥 그 집도를 할 수가 있었고요. 신해철이 워낙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법적인 그 이제 그 뭐 항소까지 가는 4년 동안의 이제 그 시간 동안에도 그 강세훈 의사는 전혀 본인의 의사 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었습니다. 뭐 자신의 병원의 경우는 이름을 바꿔서 혹은 뭐 이제 다시 폐업을 하고 개업을 하고 그러면서 한 사람이 또 사망을 했고요. 그리고 해남병원이라는 이제 그
좀 중견 병원에 가서도 비슷한 사건이 또 일어나서 총 6명의 환자가 수술 중에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면허가 유지되고 뭐 징계조차 받지를 않았었죠. 굉장히 우리나라 의료법에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2012년도에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 다니고 있던 어떤 학생이 학생들끼리 MT를 가서 같이 술을 먹고 그 여자 동기를 취하게 한 다음에 강제추행을 했죠. 강제추행을 하고 그걸 다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알려졌는데 학교 측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출교 조치. 그런데 그 학생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 다른 학교에 성균관대학교에 다시 재입학을 해서 지금 이번에 이제 의사 면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의료법이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나요? 어떠한 죄를 저질러도 뭐 심지어 지금 오늘 뉴스에 나온 걸 보니까 한동훈 검사장의 처남인 진동균 검사도 이제 뭐 그렇게 이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진동균 검사, 뭐 귀족 검사라고 불리웠던 그 진 검사까지도 결국은 2심에서 이제 강제추행이 인정이 돼갖고 10개월의 유죄 판결을 징역형을 받아갖고 지금 오늘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은 그 법 자체가 지금 뭐 전혀 이제 그렇게 어떤 통제를 받지 않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료법이 개정해야 한다고, 범죄를 저지르는 의사들의 면허를 취소하고 다시 재취업을 하는데 어떤 뭐 강제적인 조항이 있는, 통제를 엄격하게 심사를 해야 되는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더불어민주당의 강선우 의원이 의료법 뭐 부분 개정안에 대한 발의를 이제 앞두고 있더라고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주로 이제 성범죄에 관련된 건데, 성범죄 특례법에 의해서 이제 어떤 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이제 한 번 면허를 취소가 됐을 때 그 한 번은 이제 재교부를 받고 똑같은 그 범죄를 2번 저질렀을 때는 이제 완전하게 취소를 한다라는 조항이 이제 들어간 의료법 개정안을 지금 이제 현재 입법 예고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 그 입법 예고 그 국회 뭐 홈페이지에 또 많은 의사들이 좌표를 찍고 와서 그것을 반대하고 있는 내용들을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다면 해당 그 입법 그 게시판에 가서 의견을 남겨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저는 의사들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뭐 동의합니다. 의사들 현재 뭐 의료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의료 시스템을 바꾸기 위한 뭐 목소리를 얼마든지 합법적인 틀에서 내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하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과정에서 불법 진료를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책임을 져야 되고, 그것과 무관한 일이지만 의사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뭐 공무원들 혹은 일반 기업에서는 뭐 흔히 말하는 전과자들이나 아니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대한 그런 규정들이 되게 엄격한데, 왜 유독 의사들만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동일하게 의사의 활동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이거는 조금 법적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의사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의사의 판단과 이 손끝에서 책임지기 때문에 누구보다 엄격한 도덕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도덕심에 걸맞는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